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 불패입니다. 삼전패가 여러분, 오늘은 2012년 4월 9일 월요일 아침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보람찬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의 행복이 깃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의 취미 중에 하나가 제가 자전거 타는 거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마다 이제 취미 생활은 다 하나씩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이렇게 자전거 타기보다는 회사 동료들과 같이 타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자전거를 타면서 정말 오랜만에 자연과 풍경을 바라보며 좀 힐링을 하다가 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자전거를 타면서 가장 눈에 띄게 보였던 부분은 지금 이제 봄이 찾아왔잖아요. 봄의 꽃은 바로 벚꽃이 되겠죠. 이 벚꽃이 상당히 이쁘게 많이 피었더라고요. 그래서 날씨도 따뜻해지고 그래서 정말 힐링을 제대로 좀 하다 왔는데 저도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도 가까운 이제 등산을 산에도 이제 벚꽃이 많이 피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가서 자연 풍경을 바라보며 조금 힐링을 하다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같이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집에만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집에만 있다 보면 뭐가 걸리나요? 네, 우울증 증발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비록 제 채널이 주식 채널, 그 중에서 장기 투자 채널이잖아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삼전불패라는 이제 별칭을 쓰고 있지만 삼성전자와 더불어 ETF 종목에도 병행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병행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주식 채널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의 건강도 챙겨드리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 저는 사실 좀 자연 활동이라든지 바다, 산 이러한데 이제 캠코더를 가져가서 좀 영상을 찍어서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좀 자연과 같은 이런 이제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상을 좀 올려드리는 것도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카카오톡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단톡방을 좀 만들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카카오톡이라는 게 좀 대중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이 고민이 되긴 합니다. 이게 좀 마인드 가치를 좀 끌어올림으로써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사실. 네. 그래서 일단은 요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카카오톡 운영을 하면요.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다가 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많은 정보를 좀 드릴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좀 해보도록 하고요. 사실 그동안 이제 텔레그램을 운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네이버 카페를 운영을 하면서 텔레그램을 거의 지금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 조금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어쨌거나 이렇게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과 주식 투자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이 즐거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외부적인 소소한 부분도 좀 챙겨드림으로써 항상 행복한 삶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 사실 약간 이야기가 3000%로 좀 빠지기도 했는데요. 좀 유익한 이야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제 배당금, 네,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제도 좀 영상을 올려드리긴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다시피 2022년 4월 8일, 바로 어제 날짜입니다. 저는 일단 이제 확인을 좀 했는데요. 2021년 기말 배당에 대한 내역 조회를 위한 웹 서비스가 게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제 관리와 효율화를 위해서 5월 6일 금요일까지 제공이 된다고 하니까요. 우리 선주팔자분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배당금 확인이 지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4월 8일부터 5월 6일까지 일단 서비스 기간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4월 15일날 일단 이제 배당금이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사람이 대상이 있느냐? 바로 2021년
네, 4분기 때 이제 투자를 하신 분들이 배당금을 지급받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2022년 배당금 지급일은 4월달, 5월달, 8월달, 11월달 이렇게 기준으로 잡혀 있고요. 요 시점 2021년 12월 30일 보이시죠? 요 시점에 따라 4월달에 지급을 받고 그러면 1분기 2022년부터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이러한 분들은 언제 받느냐? 바로 3월 31일까지 이제 주식수를 보유했다면 뭐 플러스 2하면 3월 29일까지죠.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 보유를 했다면 5월달 중순에 지급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봐야 바로 이제 다음 달이죠. 그래서 일단은 장기 투자를 하면은 특별 보너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쏠쏠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주식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 바로 보시면 10주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3,610원 그리고 50주를 보유를 하고 있으면 무려 18,050원입니다. 그러면 1000주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인가요? 36만원입니다. 정말 은행에서의 이제 이자율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선전패자분들 이렇게 좀 배당금을 좀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요. 혹여나 어떻게 지급을 받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뭐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제가 조금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구글 서비스 있잖아요. 구글 우리 스마트폰에 여기서 이제 그냥 간단하게 삼성전자 배당금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간단하니까요. 네,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코스피는 이제 오늘 이제 개인 투자자와 이제 기관의 매수세로 인해서 2,700선의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 지수도 상승장을 보여주긴 했지만, 하지만 이제 증시는 변동성이 상당히 큰 주식시장의 흐름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코스피는 2,739로 좀 마감을 지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0.17% 어떻게 보면 보합장세가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 초반부터 상승을 하다가도 하락장으로 이어지는 변동성 장세를 나타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오늘은 이제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팔아치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네,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는 어제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외인들이 4,544억 원어치를 매도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는 4,234억 원. 네, 그리고 기관은 소폭 도움을 주긴 했습니다. 네, 98억 원어치. 그래서 이렇게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외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와야 이 지수가 좀 안정세를 찾을 텐데 지금도 외인들의 수급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금리 인상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조금 어렵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가 상승한 원인은 총 3가지로 나눠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1번부터 차근차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의 상승 원인은 바로 이제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네, 그러니까 FOMC가 되겠죠. FOMC 의사록의 이제 공개와 그리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제 부의장의 이제 매파적인 발언이 지금 이제 이틀 동안 현재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그동안 이제 어느 정도 낙폭이 있었던 만큼 기간 중심으로 다시 매수세를 보임에 따라 2,700선에 네,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 키포인트는 이제 매파적인 발언이 네, 이틀간 국내 증시에 부담을 작용을 했고 그에 따라서 일단은 기간을 중심으로 2,700선에 회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난 주말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의 고용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률이 현재 좀 이 실업률도 문제가 되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조금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일단 3.8%에서 3.6%로 이제 또 하락을 함에 따라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도 네, 해소가 됨에 따라 경기가 둔화가 됐고요. 네, 그로 인해서 우려가 일부 해소가 됨에 따라 증시는 또다시 네, 반등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작용으로 인해서 이제 외인들의 수급이 좀 빠졌고 기관들이 좀 매수를 함에 따라 증시를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세계주요 증시 현황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뉴욕의 3대 지수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나 변동성 장세가 상당히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에 따라서 이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 상당히 변동성 시장이 크게 나타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니케이 둘도로 지금 증시는 상승을 하다가도 하락을 하다가도 반등장을 보여주는 시장의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니케이 둘도로는 0.36% 상승.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상해종합 마찬가지입니다. 증시는 상승을 하다가도 하락을 하는 변동성 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에 따라서 0.47% 소폭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홍콩의 항생이죠. 홍콩의 항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증시는 초반부터 흐름세가 상당히 좋지 못함에 따라 점점점 우상향을 하지만 그 낙폭차가 크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0.29% 상승을 했고요.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줄에는 이제 유럽 증시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현재 긍정적으로 좀 증시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시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주요 증시 현황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3%나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좀 폭등장을 불러일으켰고, 그에 따라서 LG화학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가총액 11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조금 많이 밀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1.35% 상승을 했음에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종목,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 외에 네이버,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나 카카오 이러한 종목들이 대체적으로는 조금은 불안한 장세를 펼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낙폭차가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장 초반부터 상승을 하다가 다시 하락세로 전환을 하는 시장의 형태를 보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67,800원에 0.29% 소폭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보통주 왜 이렇게 주가가 빠졌는지 좀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토대로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요 근래 들어서 지속적인 외인들의 수급이 빠져나감에 따라 증시는 조금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도 좀 이제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외인들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좀 빠져나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기관도 28만 주를 팔아치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은 49만 주, 그리고 기관은 28만 주, 이렇게 매도를 했고요. 490만 주네요. 그에 따라서 정말 주구장차 외인들의 수급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인과 기관이 이렇게 팔아치운 것을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가 510만 주를 매수했고요. 대체적으로 요 근래 들어서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나타남에 따라 외인들은 지속적으로 팔아치우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개미 투자자들은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기관에서는 증권이나 투신, 보험이 매도를 했고요. 은행도 매도를 했네요. 그 외에 이제 종금과 연기금을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조금 어렵게 흘러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 우선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주 같은 경우는 62,000원에 보합장세로 마감이 짓긴 했지만 증시 흐름세는 우하향하는 아주 조금은 심적으로 힘들게 만들었던 주식시장의 흐름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나마 오늘은 하락세로 좀 이어지다가 막판에 반등장을 불러일으키며 어느 정도 회복세를 갖추긴 했지만 그래도 지속적인 아직도 조금은 불안한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우리는 장기 투자를 하고 있고 미래 성장 가치가 높은 회사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 시점은 수량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를 살펴보시면요. 오늘 62만 주를 매도를 했고 그에 따라서 기관도 88,000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인과 기관이 이렇게 팔아치운 것을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가 70만 주 이상 매수를 했고요. 역시 삼성전자 보통주 우리 형님과 비슷하게 증시 흐름세는 흘러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기관에서는 은행이나 종금, 연기금이 이제 좀 매도를 했고요. 그 외에 이제 종건이나 이제 투신, 그리고 보험이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삼성전자 공매도 현황 한번 체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또한 이제 어제 대비 한 2분의 1 정도 조금 가까이 좀 줄어들긴 했으나 네,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누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 정도로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8만 5천 주 정도 공매도를 때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 이제 2분기가 현재 진행 중에 있죠. 4월달부터 6월달 요게 이제 2분기인데 일단 2분기는 메모리 반도체 수익성이 개선이 됐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메모리 반도체 수익성 개선에 따라 목표 주가는 10만 전자를 아직은 지속적으로 좀 잡아당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증권사별로는 이 목표 주가는 제각기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믿기보다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정도로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은 당초 예상치를 상회하는 바로 매출이 한 72조 정도, 요 정도 좀 추산이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은 14조 5천억으로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호실적 배경으로 업황에 대한 회복기에 접어든 만큼 메모리 반도체 사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가 절감률 이하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분기 매출, 최고 매출인데, 주가는 52주, 신저가입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자꾸만, 바닥을 좀 이제 기어가다 보니, 조금은, 도대체 삼성전자 왜 이러는 거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반도체와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사업에 대한 호조에 힘입어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거뒀습니다. 특히 올해 사상 최대 매출, 어떻게 보면 목표치는 300조이죠. 네. 그래서 요 300조 돌파의 청신호가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대외 환경의 불투명한 탓이 크지만, 삼성전자의 기술 경쟁력과 이제 성장성에 대한 이제 시장의 의구심이 깊어진 데에도 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토대로도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이제 글로벌 긴축에 대한 기조와 그리고 인플레이션이죠. 네, 그와 더불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정말 한 달 이상 이렇게까지 늘어날 줄 몰랐는데 일단은 점점점 장기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정보기술, IT 수요에 대한 둔화가 전망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바로 상속세가 되겠습니다. 네, 요 상속세.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이제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 이제 오너 일가가 이제 주식에 대한 블록딜 악재가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증시가 조금은 답답하게 흘러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이제 외부적인 요인이 조금은 작용을 함에 따라 증시가 조금 답답하게 흘러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러면 9월달. 네, 9월달이면, 정말 시간 빨리 지나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TV의 LG OLED, 탑재를 한다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같이, 이렇게, 좀 일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가 이제 TV 측면에서는 약간 좀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LG가 이제 화질이라든지 아니면 TV 부분에서는 상당히 고품질의 이제 기술력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요번에 이렇게 새롭게 출시를 함에 따라 상당히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늘릴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선진표자분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소식도 모두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업황과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항상 이러한 이제 마인드 가치를 끌어올림에 따라 장기 투자를 이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